반갑습니다. 김형석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하루를 무사히 넘기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마주할 시간을 갖게 되었군요. 내가 올해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합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나 내 마음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지요. 특히 50대를 넘어서고 60, 70에 접어들면 우리 영혼은 몸보다 먼저 앞날의 굴곡을 감지하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잠자리가 뒤숭숭하거나 꿈자리가 사나워 눈을 떴을 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던 적이 없으신지요? 사람들은 흔히 꿈을 두고 그저 개꿈일 뿐이다 라며 웃어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온 긴 세월을 돌이켜보고 또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관찰해온 결과 꿈은 결코 가벼운 환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깊은 내면의 무의식이 혹은 우리가 기라고 부르는 생명 에너지가 우리에게 보내는 절박한 편지입니다. 특히 앞으로의 7일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일주일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한 바퀴를 도는 주계이며 동시에 우리가 내린 결정이 현실의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최소한의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 혹은 최근 사흘 사이에 내가 말씀드릴 3가지 현상 중 하나라도 꿈에서 보았다면 그것은 단순히 재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건강과 재물운에 큰 균열이 생기기 직전이라는 일종의 비상벨과 같은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지혜가 깊어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진 에너지가 예전만큼 넉넉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꿈에서 벼랑 끝에 서 있어도 자고 일어나면 금방 잊고 다시 뛸 수 있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 우리에게 꿈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내 재물의 그릇에 금이 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 육신의 어느 구석이 쫓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정직하게 비춰주지요. 교수님, 그저 꿈일 뿐인데 왜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꿈을 소중히 여겼던 이유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잇는 통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의학적으로 보더라도 심한 스트레스나 불안은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해 특정한 상징의 꿈을 만들어냅니다. 즉 꿈은 당신의 뇌와 심장이 보내는 가장 과학적인 경고장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을 넘어서도 여전히 내 몸의 소리를 무시하고 그저 욕심에 이끌려 무리하게 재물을 쫓거나 마음의 상처를 방치한다면 그 고통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보내는 경고를 제때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더군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그 누구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꿈의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한 세기를 살아온 노학자가 수많은 인상과 경험을 통해 확인한 삶의 지혜이자 여러분의 소중한 7일을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이 어젯밤 당신에게 어떤 말을 건넸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건강과 재물의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은 여러분은 아마 내일부터 세상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그 첫 번째 현상, 우리 삶의 근간을 흔드는 추락과 고갈의 신호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7일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현상은 바로 꿈속에서 겪는 추락 혹은 무엇인가에 쫓기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혹시 낭떠러지에서 끝도 없이 떨어지거나 뒤에서 무서운 존재가 나를 잡으러 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한 걸음도 떼지 못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적이 있으신지요? 젊은 시절에는 이런 꿈을 키가 크려는 신호라고 웃어넘기기도 했지만 중년을 넘어선 우리에게 이 현상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이들에게 이런 꿈은 우리 몸의 근간이 되는 기, 즉 에너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아주 위중한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과 같습니다. 혈액이 돌고 기운이 순환하며 우리를 지탱해 주지요. 그런데 이 흐름이 막히거나 고갈되면 우리 잠재의식은 그것을 추락이나 마비의 형상으로 보여집니다. 한 세기를 살아오며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것은 특히 심장과 신경계가 보내는 간절한 구조 요청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여러분입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노후 걱정에 때로는 일터에서의 압박까지 그 모든 짐을 어깨에 메고 쉬지 않고 달려오다 보니 정작 나를 지탱하는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 줄을 모르는 것이죠. 꿈속에서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의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다는 비명이 잠든 사이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재물운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꿈은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기운이 충만한 사람에게 모여듭니다. 그런데 본인의 기운이 바닥나 추락하는 꿈을 꾼다는 것은 현재 당신의 판단력이 흐려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앞으로의 7일 안에 누군가 큰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추락하는 꿈을 꾼 상태에서의 결정은 대개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로 자신을 밀어넣는 결과를 초래하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나중에는 그 돈으로 건강을 되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그것만큼 어리석은 계산이 없습니다. 기운이 없으면 들어온 복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꿈에서 떨어지는 경험을 하셨다면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잠시 앉아서 숨을 고르라고 강제로 멈춤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난 뒤의 7일은 무조건 자신을 아껴야 합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잠자리에 들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담백한 음식을 드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속에서 내가 다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쓰러지면 여러분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가정과 재산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만난 많은 성공한 이들 중에는 갑작스러운 병마나 재산상의 손실을 겪기 직전에 이런 꿈을 꾸었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분 나쁜 징조로만 치부하고 무시했지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경고등이 켜졌을 때 차를 세우고 엔진을 점검합니다. 억지로 나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속도를 낼 때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배의 밑바닥에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살필 때입니다. 기운이 고갈된 상태에서는 작은 바람에도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법입니다. 만약 어젯밤 당신이 어딘가에서 떨어졌다면 그것은 실패의 전조가 아니라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주사라고 생각하십시오. 앞으로의 일주일간은 오로지 나 자신의 내면을 보살피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고 멀어져 가던 재물의 운도 다시
당신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현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관계와 재물 흐름을 가로막는 더 은밀하고 탁한 징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현상은 꿈속에서 마주하는 탁한 물 혹은 오염된 물줄기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서 맑은 시냇물이나 푸른 바다를 보았다면 그것은 마음의 정화와 새로운 기운을 뜻하지만 반대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린 흙탕물 속에 몸을 담그고 있거나 그 물을 마시려 애쓰는 꿈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100년의 세월을 살며 수많은 사람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니 재물과 건강의 흐름은 마치 물의 흐름과 같더군요.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모여들고 생명이 살지만 썩고 고인 물에는 병마와 악취만이 남는 법입니다. 우리 전통 철학에서 물은 곧 재물이자 혈액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물이 흐리고 탁하다는 것은 현재 여러분을 둘러싼 인연의 기운이 몹시 어지러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50대를 넘어서면 우리는 인생의 정점에서 내려오며 주변 정리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때 욕심이나 미련 때문에 끊어내야 할 인연을 붙잡고 있거나 정직하지 못한 이득을 탐하게 되면 꿈속의 물은 금세 흙탕물로 변하고 맙니다. 앞으로의 7일 동안 여러분의 재산 관리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탁한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으려 하면 손만 더러워지고 정작 소득은 없는 법이죠. 누군가 달콤한 말로 당신의 귀를 현혹하거나 평소 신뢰하던 지인이 갑작스럽게 돈을 빌려달라고 손을 내민다면 그것은 당신의 맑은 샘물을 흐리게 할 징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재물운이 나빠지기 직전에는 반드시 주변 사람과의 갈등이나 구설수가 먼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문서를 잡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키고 내 집안의 금전 흐름을 투명하게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건강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탁한 물은 우리 몸 안에 독소와 노폐물이 쌓여 혈액순환이 막히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이 곧 생명줄인데 꿈에서 더러운 물을 보거나 그 속에 갇혀 허우적거렸다면 그것은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고 심신이 극도로 오염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는 보약 한 첩을 더 짓기보다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내고 몸을 가볍게 피워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난 어떤 이는 사업이 번창할 때 늘 맑은 폭포수를 꿈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검은 연기가 섞인 흙탕물 꿈을 꾼 뒤로 무리하게 거래처를 넓히다 사기를 당해 평생 일군 재산을 잃고 말았지요. 그분은 나중에 나를 찾아와 그때 꿈이 주는 신호를 그저 피곤해서 꾼 것이라 치부한 게 천추의 한입니다라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우리 마음은 이처럼 현실에서 벌어질 파동을 미리 감지하고 형상화하여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근에 이런 꿈을 꾸었다면 앞으로의 일주일은 정화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말을 아끼고 남의 험담을 멀리하며 스스로의 내면을 깨끗이 씻어내는 기도를 올리십시오. 흙탕물도 가만히 두면 앙금이 가라앉고 다시 맑아지는 법입니다. 요동치는 마음을 억지로 다스리려 하지 말고 그저 고요하게 지켜보며 내 안에 독소가 빠져나가길 기다려야 합니다. 인생은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자 내 마음을 얼마나 깨끗하게 유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재물은 맑은 곳으로 흐르고 건강은 순수한 기운 속에서 유지됩니다. 탁한 꿈은 당신에게 지금 당장 멈춰 서서 삶의 불순물을 걸러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귀담아 듣는다면 다가올 7일은 위기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다시 맑게 정화하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의 근간이자 안식처를 위협하는 가장 결정적인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앞선 두 가지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현상은 꿈속에서 자신의 집이 무너지거나 혹은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잃고 열쇠를 찾지 못해 헤매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집이란 무엇입니까? 비바람을 피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깃드는 최후의 보루이자 안식처입니다. 내가 100년을 넘게 살며 수만 권의 책을 읽고 수많은 지혜를 탐구해 보았지만 결국 인간 행복의 시작과 끝은 자신의 몸이라는 집이 평안한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멀쩡하던 내 집의 벽에 금이 가거나 지붕이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면 그것은 단순히 재산상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육체라는 살아있는 집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중년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꿈은 오장육부 중 어느 한 곳이 심각하게 지쳐 있거나 기력이 쇠하여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지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집은 심장이나 뼈대와 직결되는 상징물이라 이런 꿈을 꾸고 난 뒤에 7일은 무리한 운동이나 과로를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집을 잃어버리거나 열쇠를 찾지 못해 문 앞에서 서성이는 꿈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는 힘을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에서 내 집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잃고 남의 시선이나 욕심에 휘둘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재물운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당신의 금고 열쇠를 남에게 맡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중요한 계약을 맺거나 큰 결정을 내리는 일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을 떠돌고 있는데 어찌 밖에서 들어오는 복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 큰 부를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자신의 집 대문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꿈을 꾸었지요. 그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음날 무리하게 지방 출장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그 길로 쓰러져 수개월을 병상에서 보내야 했고 그 사이 관리하지 못한 사업체는 큰 풍파를 겪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교수님, 내 몸이 그렇게 무너질 줄 꿈에서 이미 보여줬는데 나는 밖의 집을 고치는 데만 정신이 팔려 내 안의 집이 무너지는 줄 몰랐습니다라며 한탄하더군요. 우리는 흔히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좋은 가구를 들여놓는 것을 집을 가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집은 여러분의 숨결이 머무는 육신입니다. 꿈에서 집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았다면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당신의 안을 수리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낡은 기둥을 교체하듯 나쁜 습관을 버리고 깨진 창문을 갈아 끼우듯 흐릿해진 마음의 눈을 닦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근 이런 꿈을 꾸고 마음이 불안하다면 앞으로의 7일은 보수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평소보다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내 집에 온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열쇠를 잃어버린 꿈을 꾸었다면 내가 왜 이토록 서두르며 살고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집은 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금세 폐가가 됩니다. 당신의 몸도 당신의 재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지는 집 꿈은 결코 파멸의 선고가
아닙니다. 더 큰 무너짐이 오기 전에 기초를 다지라는 자비로운 예고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신호를 어떻게 삶의 지혜로 승화시켜 남은 생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을지 그 갈무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꿈이 보내는 경고를 두려움이 아닌 기회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한 세기를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련과 징조는 결국 우리를 더 온전한 삶으로 이끄려는 하늘의 배려더군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현상, 즉 추락하는 기운, 탁한 물의 흐름, 그리고 무너지는 집의 모습은 모두 당신이 지금껏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놓쳐버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자 비명입니다. 이제부터의 7일은 단순히 조심하는 시간을 넘어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마음이 무겁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워내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훨씬 어렵고도 중요합니다. 재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비우고 자식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비우며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에 대한 미련을 비워내야 합니다. 마음이 비워져야 비로소 맑은 기운이 들어오고 그 맑은 기운이 고여야 재물운도 다시 싹을 틔우는 법입니다. 내가 100세를 넘기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 동안 모든 원망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 그리고 부족했던 나 자신까지도 모두 용서하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꿈은 그날의 찌꺼기가 모여 만들어지는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잠들기 전 마음이 평온하면 꿈의 빛깔도 바뀌고 꿈의 빛깔이 바뀌면 다음 날의 운명도 반드시 바뀝니다. 만약 앞으로의 7일 동안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경제적인 손실을 안겨주더라도 그것에 격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 바람에 흔들려 당신이라는 집의 기둥을 스스로 꺾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당신의 에너지는 비로소 안정을 찾고 건강 또한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속도전이 아니라 방향전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한 마음으로 가느냐가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7일간의 자중과 성찰이 당신의 남은 30년, 40년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은 쫓아갈수록 멀어지지만 그릇을 닦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어느덧 소리 없이 스며듭니다. 건강 또한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아끼고 존중할 때 곁에 머물러주는 귀한 손님과 같습니다. 100년의 세월을 건너온 이 노학자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당신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당신이 귀해지면 당신이 꾸는 꿈도 귀해지고 당신이 걷는 길에 놓인 돌멩이조차 보석으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평온한 잠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꿈속에서 길을 잃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는 이미 그 길을 찾아낼 충분한 지혜가 있으니까요. 이 7일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한층 더 단단해진 몸과 맑아진 영혼으로 새로운 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안온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